연구성과 발표의 2부 행사는 먼저 그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2024년도 해외교환연구원의 연구 동향 발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농어촌 연구원의 신성옥 책임연구원으로부터 태양광 활용 그린 수소 생산 기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연구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황건 해외교환연구원의 연구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호주 멜번 대학교 인프라공학과 환경탐사 및 모델링 연구실에서 해외 교환 연구원으로 파견된 조한근입니다. 발표에 앞서 해외 교환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장님과 우리 공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연구실에서는 수자원 원격 탐사와 수문 환경 모델링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동향은 위성 원격 탐사 기술을 사용한 작물 수확량 예측, 관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자원 정보 서비스 제공, 위성 영상을 활용한 토양 수분 지도 작성, 토양 수분 및 작물 수확량 추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수지 준설 대상지 선정을 위한 위성 영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상 환경 모니터링, 농업 정보 관측, 농업 기반 시설 관리, 재해 재난 대응 등 농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취득되는 원격 탐사 자료는 대규모 지역에 대한 지형 공간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역에 대한 지형 공간 정보를 주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여러 유용한 정보 추출과 모니터링 및 감시 정찰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 공사에서는 가뭄 시 안정적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뭄 대비와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 공사가 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수지 준설이지 않을까 합니다. 공사는 가뭄 대응, 용수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준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의 대상지는 농식품사업 시행 지침, 저수지 준설 사업 관리 요령 등에 의해 퇴적량, 가뭄 상습 지역, 저수지별 필요 수량과 용수 공급 능력 등을 비교하여 선정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발생했을 때 실제 준설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준설 사업은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거의 대부분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못하고 업무 담당자의 경험에 의해 준설 대상지가 선정되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설 대상지 선정에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저수지가 준공된 이후 상류에서부터 토사는 지속적으로 쌓여왔습니다. 그렇다면 퇴적 토사로 인해 수면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과 10년 후에 저수지 수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저수율이 100%에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수면적은 퇴적 토사의 영향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퇴적 토사가 수면적의 변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수율이 저하되었을 때 수면적은 퇴적 토사의 영향으로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면적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퇴적 토사로 인한 수면적의 감소가 확인된다면 향후 준설 대상지 선정에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위성 자료는 유럽 항공우주국에서 제공하는 센티널-1 위성과 센티널-2,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 실용 위성 3호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입니다. 이 그림은
센티널-1 위성이 촬영한 남원 동화저수지의 2019년 2월 2일 영상입니다. 2019년 2월 2일 동화저수지의 저수율은 66%였으며 조경표에 따라 산출한 수면적은 101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91만 1천 제곱미터로 조경표에 따라 산출한 수면적과 약 91% 정도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구 대상 저수지에 대해 정확한 수면적 산출과 자동화로 퇴적 토사로 인한 수면적 변화를 분석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및 물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요구 및 농업정책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농림위성이 내년 2월에 발사되면 공사는 농업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위성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위성에는 고해상도의 카메라와 다양한 환경 센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작물 및 토양의 수분 상태, 기상 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위성자료를 활용한 공사 역할 강화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양성과 관련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연구기관 및 농민들과 협력하여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업 정책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격 탐사 기술의 도입은 우리 공사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업 및 수자원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영준 해외교환연구원의 연구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본 신슈대학교에서 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교환연구원 박용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현재 일본 농업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일본의 농업기본법 개정과 스마트 농업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관 소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알프스로 유명한 나가노현 소재 신슈대학교는 총 5개 캠퍼스를 가진 국립대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학부에서는 이나시 스마트 농업 전문위원회 리더로 활동 중이고 논 활용의 논독 관리 효율화, 그리고 24년도에는 스마트 농업에 관한 온라인 교재 작성 전문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스마트 농업 관련 연구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가노 현의 경우에는 이제 신슈대를 시작으로 산학현을 이제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미래형 농업 생산 기반 모델, 특히 기존 농지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모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채소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아스파라거스 자동 수확기 개발 및 기기 운영에 적합한 포장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지난주에 시연회가 있어서 촬영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ちょっとまだですね、考える時間が長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もう少し短くなるという。 다음은 농업기본법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 농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면서 99년 제정한 이후 25년 만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식량 안전 보장의 확보로 현행 식량 안전 공급 확보보다 식량 안보가 더 강조되고 구체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된 농업기본법은 식량 생산의 불안정화, 농업식품산업의 지속, 농업 생산의 유지,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 등 총 4가지 포인트를 전제로 검토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힘의 강화, 차세대로 연결하는 친환경 농업,
친환경 식품산업으로의 전환,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높은 농업 경영, 마지막으로 농촌 농업인을 늘리고 농촌 농업 인프라를 유지하자라는 이제 총 4개의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이를 초안으로 해서 식량 안보의 확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량 시스템 확립,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의 진흥 등 총 4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5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산물 수출을 식량 안보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기반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이 절실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국내 농산물 소비 시장이 이제 축소되고 위축되다 보니 수출을 촉진해서 해외 시장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식량 가격을 시장에 맡기되 생산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지속적인 공급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생산 비용을 고려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해 관계자가 하나가 돼서 합리적 비용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61년도에 제정된 이제 농업기본법은 가격 정책, 99년도에 제정된 기본법은 소득 정책,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가격 형성 정책을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 등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환경부와 저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소비자는 이제 환경을 배려한 식량을 선택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소비자에게도 그 역할을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이를 통해 식량 안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진흥을 위한 다양한 농민의 역할이 명시되었습니다. 선도 농가가 식량 생산 상당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농업 구조를 목표로 하는 이제 기본법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유지를 위해 농업 경영체 이외에 다양한 이제 농민들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갈수록 농민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농업 경영체가 아니더라도 농업인 스스로 농지 보존의 역할 또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역할 등 다양한 민간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 농촌 지역사회가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취지로 일본에서는 이제 농업용 용배수 시설의 유지관리 또한 지역사회 공동활동을 통해 관리하는 민간 주도형 유지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일본의 물관리는 이제 간선지선의 경우 토진기랑구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말단시설은 취락 또는 이제 농업인이 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간선지선은 토진계량구가 이제 주가 돼서 관리하게 하고 지선 말단은 공동 활동으로 주로 이제 취락 수리조합, 농업인 등 지역 주민의 공동 활동으로 이제 유지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유지 관리 간소화를 이제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 관리뿐만 아니라 농지 주변 시설, 예를 들어서 농지 사면의 제초 작업이나 수로 청소 등 지역 주민에 의한 이제 공동 활동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민간 주도형 유지 관리 시스템 도입은 차세대형 이제 물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과 이제 맞물려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수요 주도형의 물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관리자 입장에서의 유지 관리의 분산화를 통해 유지 관리 부담 완화 및 이를 통한 생력화된 물관리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스마트 농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스마트 농업이란 로봇, AI,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효과를 크게 작업의 자동화, 정보 공유의 간소화, 데이터의 활용으로 나누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데이터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 다들 뭐 한 번쯤 들어보신 와그리가 이 기술로서 농업 생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유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2019년부터 나루에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작년 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푸드체인 플랫폼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농업 생산 데이터와 소비 시장의 데이터의 이제 연계를 바탕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제 스마트 농업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이 바라보는 스마트 농업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6년 스마트 농업을 이제 국가발전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25년까지 모든 농자부의 데이터 기반 수행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 농업 실증 프로젝트를 이제 전국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이제 기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이제 실제로 실증하는 민간 참여형 사업으로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은 지금까지 스마트 농업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제가 느낀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에 적합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설계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기반 조성에 이제 강점을 가진 공사는 무인 자동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 농업에 맞는 이제 기반 조성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히 노지 스마트 농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형적 제약 조건이 많고 기계화율이 낮은 밭보다는 비교적 평탄하고 기계화가 고려된 우리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논이 주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의 법령화와 연계된 노지 스마트 농업 확산 농지 정비 기준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조직과 다양한 전문 직종, 지역 개발 경험이 재산인 공사의 이점을 살려서 청년 농업인 경영치 육성 프로그램이나 KRC 노지 스마트 농업 지자체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공사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이제 미래 농업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분야의 젊은 인력을 수시로 보충할 수 있는 유연한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겠고, 그와 더불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존 직원의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만 한국 농업의 새로운 이제 100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규령 해외교환연구원의 연구 내용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덜란드에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해외교환연구원 김규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 지속가능성, 협력, 그리고 도전입니다. 와게닝겐 리서치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소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공사 이름처럼요. 그럼 이 포괄적인 단어 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식물, 환경, 경제, 음식, 축산, 수산, 개발 혁신, 생물 수의학, 식품 안전 등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물 관련 분야에서는 오픈필드와 온실 재배에 대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토양 관리와 물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농업 경제 분야에서는 농촌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니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도 변화, 감염병, 재난 관리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분야가 다양합니다. 특히 각 분야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선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앤 리서치입니다. 사실 방금 보신 마인드맵은 와게닝겐 리서치의 조직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속한 플랜트 리서치의 온실 원예 사업부 쪽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사업부에는 8개의 팀이 존재합니다. 저는 온실 에너지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기서 팀원들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2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온실 내부를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스펙트럼 필터가 장착된 해외 전거울과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식물이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을 투과시키고 적외선만 반사하여 그늘 없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울 구조물에는 GPS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움직이며 발전 효율을 최대화합니다. 둘째, 작물의 부정적인 영향 없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합니다. 셋째, 적외선을 반사하여 계절에 따라 복사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CO2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적외선을 반사하면 식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환기를 덜 시켜도 되므로 결과적으로 온실 내부에 CO2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온실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추가적인 허가 절차 없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연구 중인 스마트팜 기술들은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의 경우 태양광 패널과 스펙트럼 필터 거울을 활용하여 온실 내부의 온도와 빛을 최적화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 기술률을 분석하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의 연구 과제이며, 이는 온실 기술에 대한 네덜란드와 한국 연구의 갭을 식별하고 학문적, 정책적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온실 챌린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챌린지는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앤 리서치에서 시작된 공정한 경쟁입니다. 동일한 시설에서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여 누가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의 베테랑 농민 한 팀과 예선을 통과한 AI 5팀이 참여했습니다. 농민팀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물을 기르고 AI팀들은 원격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2018년에 시작됐고 그의 AI팀이 농민팀을 이겼습니다. 2018년에는 오이를 재배했고 2019년에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이때도 AI팀이 승리했습니다. AI가 농민을 능가하는 것이 입증되자 완전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컴퓨터 비전 기술과 머신러닝을 이용해 인간의 개입 없이 작물을 재배해보자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상추를 재배하여 품질과 생산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앤 리서치는 이러한 국제 챌린지를 주최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우리 공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공사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 선량한 물 관리를 수행하고, 선배님들이 축조한 담수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재생 사업, 스마트팜 사업, 농지은행 사업 등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자동화와 같은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을 위해 어떤 도전이 필요할까요? 세계 최고의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연구과제 외에도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앤 리서치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어카운트 매니저와 첫 미팅을 가졌으며, 그는 120년 동안 한국 농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우리 공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앤 리서치와 KRC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서로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그 해외교환연구원 세 분의 그 발표 내용을 듣고 그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기 전에 그 쓴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저기 옆에 이사님들이 그러던데, 처음에 그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갖고 준설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마 인공위성 자료가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거고 우리 업무에 그 여러 군데에 쓰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사업기획처장 시절에 인공위성 자료를 쓰기 위해서 대전에 그 연구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저수지에 필요한 영상 자료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상이 전국일 때는 전국에 대한 우리가 가뭄이 들었을 때 일시에 이 자료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물이 빠져갖고 여기가 퇴적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성들이 대부분 다 최대 고객이 저 국정원이기 때문에 전부 북한을 향해서 있어갖고 남한 전역을 일시에 관측하는 영상을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 스마트 농업이 이제 아마 이게 지역사회 공동 활용을 통한 그 용배수 유지 관리가 얘네들이 사실 농업인 참여형 물 관리였어요. 근데 개인 물 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진즉에 통합공사가 출범하면서 개인 물 관리를 포기하고 우리 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2020년에 농전 수리회를 국유화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초고령화 시대에 그 농업인에 의존하는 물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토지 개량구 위로 올라온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물 관리를 생각하고 논의할 때 참여형 개인 농업인에 의존하는 물 관리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게 그 현장에서 물이 부족하거나 홍수가 났을 때 일본은 그 유난 관계나 간단 관계나 아니면 비상시 홍수 가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용배수 대책들 사례 이런 자료를 좀 많이 수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애로사항들이 우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해인간 연구소에서 지금 스마트 농업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아마 새로운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승부가 그 챌린지에서 보여주시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승부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네 네덜란드는 그런 스마트 농업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걸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래갖고 이 챌린지에서 보여주는 AI 기술을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도 종류하지만 모니터링한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했으면 우리 공사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아니면은 예, 수정관리 이사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 예, 왜냐하면 드론이라든지 또 이게 좀 이게 이쪽 그 네덜란드 이쪽에 또 이게 또 관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오늘 사실은 일부 시간에도 저는 질문보다는 연구원이 그동안에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짠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까지 그 사장님 그 고향이신 대전에서 안전진단본부장을 했는데 인적 자원이 한 비슷한 것 같아요, 연구원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진단본부장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수리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진단 기법도 노후도 외관조사만 하는 거예요. 이제 강우량이 늘어나고 이제 물이 저수지를 넘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이제 고민은 전혀 없고 이상기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왕신지를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200만 톤 가량 사이즈가 되는 저수지거든. 이게 이제 조그만 건 터지는 거 봤어도 그런데도 그 당시에 진단 지침을 이제 외관 조사, 껍데기 조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버리고 수문학적 안전성, 지진에 대한 대비 이런 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많이 바꿨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크건 박사라든지 연구원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상기 원장님께도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금년에도 이렇게 수자원 이사로 와서 보니까 전북의 유곡지에 파이핑이 생겼을 때 연구원이라든지 안전진단본부 또 수자원 시설처 전체가 협업이 되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민간 전문가들까지 초빙해서 긴급 그 ER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농림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보기가 좋았고 앞으로 이제 재해가 빈발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도 이제 대응 체계가 보다 더 안정화되어 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이제 부족한 인력이지만 다른 부서도 있지만은 우리 수자원처 수자원 분야, 물관리 분야가 아주 취약합니다. 사실은 예산도 적고 관리하는 인력도 6, 7급 위주로 돼 있고 지금은 이제 PM급에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중간 관리자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본사, 본부, 연구원, 진단본부가 외청 외관 조직까지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본부 분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장님이 리더스 포럼이라 해서 그걸 별도로 뭐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처에서 그 운영하는 이런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데 연구원이 적극 참여해주고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짠한 느낌도 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로 제 질문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일부에서 지금 그 우리 연구 성과 내용 발표에 대한 어떤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해외교환연구원 요를 좀 같이 해서 그렇게 좀 질의라든지 또 뭐 당부의 말씀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호천 계획이사님 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저기, 제가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뭐 질문보다는 일단 일본의 그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들을 위해 좀 듣고 싶다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전반적인 그 연구원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아까 그 발표 중에 이렇게 포원으로 찾아보니까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보통 제조업체들의 R&D 그 연구비가 매출 대비 한 5에서 한 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왜 받는가 하면 도대체 우리 연구원은 연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산출했는가 혹은 뭐 인력을 지금 계속 줄여 왔는데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줄여 왔는가 이런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연 예산이 얼마 정도라 그랬죠? 한 300억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지금 6조 매출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0.5% 정도 연구가 되는 셈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제조회사하고 좀 다르다고 치더라도 너무 이렇게 좀 빈약한 예산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풋 없이 아웃풋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그 변방의 조직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박대 예를 들면 뭐 농자원이라든지 뭐 재계단이라든지 그다음 연구원 할 것 없이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원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근무해 보니까 늘 이렇게 뭐 저것들은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른다, 돈도 못 벌으면서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경우들이 너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미래를 염두에 둔 그런 인식 하에서 그 부속 조직을 바라다보는 부속 조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까 읽으면서 KRC의 100년 미래 농어촌 연구원에 달려있다.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라고 대답했지만은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우리 재원이나 인력을 연구에 부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좀 고민들이 좀
일천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냥 막연히 예산 더 주세요, 인력 더 주세요가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기반을 제시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사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좀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주변적인 이야기인데 농자원 아니 여기 오늘 저기 연구원 발표 전에 이제 농자원이랑 뭐 지기단 등등이랑 또 다른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구 성과 발표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막 셈이 나가지고 내년부터는 농자원이라든지 지기단도 업무 성과 보고회 같은 식으로 해서 사내 전체 우리가 도대체 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시행부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적은 재원에 적은 인력에 우리 연구원 지난 한 해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사장님 좀 외부 일정이 좀 있으신 관계로 좀 먼저 사장님 먼저 총평의 말씀 좀 듣고 계속 그 회의는 좀 계속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예. 네, 뭐 간단히 말씀을 아까 뭐 제가 초반에 인사 말씀할 때 되게 그냥 듣기 좋은 말처럼 연구원이 정말 뭐 미래고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말은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우리 공사 전체가 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관심과 자원 배분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게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뭔가 좀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논의와 토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뭐 이러면 우리가 그야말로 연구 역량, 그런 역량들을 높이는 것이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역량을 높이고 또 조직적으로 그 R&D 부분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뭐 이렇게 잘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벌써 이제 하반기가 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그 주제, 그 논의를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그래서 연구원, 우리 농어촌 연구원도 이제 우리 공사가 또 현실 속에서 그런 논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대안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작년 연구 성과는 정말 뭐 여러분들이 작은 인력, 작은 자원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많이 노력을 하셨고 오히려 이제 그 본사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을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제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다들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미래로 나아가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런 내용들이 연구 성과에 다 이렇게 그런 관점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과 여러분들이 연구를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연구원과 사업부서, 또 연구원이 보다 이제 농업 농촌의 현장, 그 실제와 이렇게 연구가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점도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통해서 봤고요. 아무튼 그런 점들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기로 하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라고 그런 건 너무 중요한 주제고, 현장과 우리의 연구가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우리 조직과 또 동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소통, 내가 이제 속한 이 집단과 다른 외부와의 소통, 그러니까 그게 뭐 같은 분야일 수도 있고, 학교나 또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현장 이런 데일 수도 있고, 또 분야를 넘어선 소통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좁은 부분만이 아니고, 그 기술을 하시는 분들, 이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인문, 경제 뭐 이런 쪽과도 소통을 하셔야 되고, 또 그 행정, 인문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 기술, 과학 이런 부분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지금은 뭔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아무튼 그 연구원 전체는 올 하반기에 그런 좀 그 연구원의 전망, 기능 강화, 역할 강화와 관련된 우리 공사 차원의 논의를 좀 시작해서 방안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뒤에 그 수소는 제가 못 듣는데, 지금 뭐 밑에 갔다 와서 끝나고 그게 일찍 끝나면 또 올라올게요. 근데 그 세 분 이제 어디야, 호주에 가 계신 조한근 님하고 일본에 가 계신 박영준 박사, 와게닝겐 그 네덜란드 가 계시는 김규령 님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공사로서는 가장 바깥에 나가서 뭔가 이제 공사한테 새로운 걸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쪽 귀로 들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와게닝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공사에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런 역할, 박영준 박사도 일본의 여러 가지가 우리 그 변화를 우리 공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조한근 박사는 우리 드럼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아무튼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사에 뭔가 이렇게 그 혁신, 새로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고, 거기 계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그런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그 다양한 어떤 경험, 뭐
그런 뭐 지적인 추구, 이런 계기로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원씨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예. 저 가서 누구 잠깐 온다고 하니까 안 끝났으면 올라올게요. 계속 이야기할 때가 내가 아까 저기 뭐야 질의응답을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저 발표한 거에 대해만 질의응답을 했는데 보니까 아까 밑에서 한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슬로건도 얘기했고 비전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임이나 전전임 연구원장하고 다르게 아마 지금 소통이 안 된다, 협업이 안 된다는 소리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렇게 과거보다 좀 달라졌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신 연구원장 계신데 그런 소리 하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차기 농어촌 연구원장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 학회, 농식품부, 국회, 현장부서 등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뽑았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뽑은 건 아니지만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통하고 협업이 잘 돼야 이게 조직이고 뭐고 저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래의 농업, 농어촌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뭐 이렇게 태양광이나 뭐 신기술에 대한 도전적인 과제라든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다든지 공사 기능 변화에 대한 과제라든지 뭐 이런 거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듣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조금 그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보태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조직 개편을 하면서 농어촌 미래 농어촌 연구실이나 물안전 환경 연구실 뭐 이런 것들은 그 조직 이름을 보면 농어촌 연구원도 우리 공사의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농업과 농어촌은 보이는데 국민이 안 보였어요. 분명히 우리 정책 대상이 농어촌하고 농업만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목표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농지 정책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농업이라고 청년만 국민은 안 보인다. 또 하나가 이제 이 해방 이후에 이 농공학이 식량 부족한 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 어려운 이제 환경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간에 해왔던 그 개발의 관성으로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거지 이제 사업 적지가 없다고 기술자들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아직도 우리는 설계 기준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관리 기준이 제대로 있나? 이제는 포커스가 관리 기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뭐 시설 관리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용수 관리 기준이 있나? 어떤 말이에요, 용수 관리 기준. 근데 우리 주요 기능 중에 그래도 농업용수 관리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농업용수 관리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 일본에 가서 그 저기 뭐 연구하고 계신 분도 사례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의 용수 관리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좀 그 앞으로는 이제 설계 기준이 아닌 관리 기준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 이게 연구도 좀 보면 개발이나 정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근데 앞으로는 스마트 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쪽에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CCTV에 의한 영상 관리가 더 손쉬운 단계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 현장이 됐던 아까 지금 그 연구 과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CCTV에서 홍수 예경보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 같던데 그 CCTV 영상 관리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해야 될 거, 그 좀 더 이게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공사가 다음에 스마트 농업, 농어촌 그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그 대국민 그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기능 전환을 하는데 농어촌 연구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방향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잘 갈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 이사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고 지금 다음은 우리 실차장님이나 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저도 제가 할게요. 사장님 안 계실 때 할 수 있는 농담이 있어가지고 저기 우리 조한건 차장님 이제 들리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 해결 연구원 세 분 다 반갑고요. 그 작년에 세 분 선발할 때 제가 선발위원장 했는데 감사는 사장님한테 해서가지고 내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세 분 보니까 해외 나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반갑고 제가 해학 교환연구원 제도 만들어서 그 1기 나갈 때부터 쭉 이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 말씀 전에도 제가 메모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해외 나가 있는 특파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가 계신 그 연구 주제 외에도 그 나라에서 수집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본사에서 누군가가 좀 메신저나 뭐 메일로 요청을 하면 그 연구소나 그 대학의 다른 전공자한테 찾아가서 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올해 내가 일본에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일본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군지 좀 알아봐 주라. 뭐 이런 정도의 현지 역할을 좀 해주거나 가장 최근에 그 나라에서 발표됐던 우리 공사와 관련된 참고할 만한 국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좋은 파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UKRC 작동하니까 업무 정보 공유방이나 또는 게시판 같은데 나는 현재 해외교환연구원 나와서 어느 나라에 와 있는데 내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업무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번씩 알려주면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계속 작동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메모해놨는데 사장님도 아까 그거 비슷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영상으로라도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연구원에 1년 있었는데 연구원 인력이 줄고 했다는 말을 듣고 좀 짠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연구원 이야기 하다 보면 계속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은 이제 연구원이 공통 인력, 뭐 공통비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영재 실장님이 어떤 뭐 이야기했던 뭐 개보수 관련된 비용 이야기했듯이 연구 인력을 사업 인력으로 좀 전환해서 정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를 사업비로 먹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는 보면은 그 연구원의 예산 구조가 자체 연구 자금으로 주는 거 일부, 나머지는 수탁해 와서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상 있을 때 보면은 수탁보다는 자체 연구 자금이 반 이상은 돼야지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수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비 책정되는 거나 연구 수행하는 것들이 너무 적어요. 아예 거기에 있는 3명이나 4명의 정원 인력을 수자원 쪽의 사업 인력으로 책정을 하고 정원으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뭐 수자원이나 유지관리 인건비로 책정을 하고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수자원 분야도 지원을 해주면은
기존의 공통비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인력을 확보하거나 연구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갖고 좀 획기적인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기 차장 잠깐 아, 예. 또 까먹기 전에 지금 박진현 처장님 말씀하신 부분 아마 이전에도 이게 그 유지관리 정원으로 편성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편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유지관리 부분에 수조한 부분에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해서 뭘 하겠다는 뭐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좀 논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연구원의 사업별로 이러한 뭐 이렇게 유지관리 부분에서의 연구는 몇 년도 이런 걸 할 거니까 그 예산하고 인력을 정원을 반영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처장님 두 분이 먼저 말씀을 처장님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제 5개월 넘다 보니까 식량 정책관 농식품부에 말고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 분야도 있고 탄소 중립 이쪽 파트에 이제 국장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공사에 요구하는 게 이제 단순한 물 관리, 농지은행 위주, 4대 사업 위주로만 할 게 아니고 농업 농촌의 그 토탈 종합기관으로 이제 거듭날 거를 이제 요구하는 이제 국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 공사가 자꾸 백화점 사업한다, 뭐 요즘 다이소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까 연구원에서 짠한 마음이 드는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옆에 크레이도 있고 일반 그 농업대학에 각종 부설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은행이라든지 이런 인문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하는 기관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농공기술, 뭐 간척지라든지 저수지, 양배수장은 이제 우리도 제너럴화 돼가지고 이제 프로페셔널이 없어요. 이래서 나는 이제 적은 정원에 이게 이제 연구원하고 해외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흑자 적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국격하고도 관계되는 거야. 우리 공사 격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탈피해서 순수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이 실장님 중에 한 분이 세계 1등 연구기관으로 남기 위해서 잘하는 분야 이거를 좀 집중했으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일선에 가면 PM급 우리 기술진들이 없어요. 우리 공사가 원래 농공기술로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그 기반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기관이 국내에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한 토탈 연구기관으로 그냥 온 그 분야에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게 농공기술이 자꾸 사장화되고 또 자카르타 방조대라든지 이런 데 접근을 하고 하려면은 새만금의 일본 선배들이 이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중할 필요 아니겠느냐. 농공기술로. 물론 이러면 부서별로 다 있어서 우리 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용역 관리를 통해서 일반 대학에 준다든지 크레이가 이제 더 뛰어나면 그쪽으로 가고 아까 수리 시험장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저기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좀 집중하면은 아마 그 세계적인 연구기관까지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최고의 농공기술연구기관으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에 이게 이제 제 생각이 그렇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연구원장님이나 연구원의 종사자들 생각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저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보편화되고 이렇게 되고 이래서 또 이제 일선 부서에서는 성과가 이제 사업부서에 좀 미흡하더라도 이걸 좀 써야 된다. 제가 왜냐하면은 54일간의 장마가 들어가 개정지하고 용화지가 이게 뭐 사면이 그냥 완전 이제 국사발됐죠. 활동 파괴도 아니고 그죠. 그럴 때 이제 연구원에서 그 토질 정수 18 값 채취하는 거를 간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이제 진단본부의 부원들이 이게 전부 다 이게
100%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 한 70%. 그러면 70% 정도 돼도 일단 쓰자. 그래서 매뉴얼에 그 반영을 해서 일단 더 고도화될 때까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지향하는 거는 토탈 종합기관으로 나가더라도 연구원만은 예? 공사 고유, 기술력을 보유하고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했으면 좋을까? 저의 이게 개인 그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해외계원 연구원 세 분, 갑자기 안 하던 성과 발표에 발표를 시켜서 참 죄송하고요. 그런데 덕분에 고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팬분들을 또 만나보게 되는 기회도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덜란드에 계시는 우리 김규령 대리님, 오늘 제가 알기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린테크 암스테르담 2024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하시나요? 네, 이 회의 마치는 대로 바로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현장 실황 중계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제 욕심이 좀 너무 과한가요? 거기서 좋은 것들 많이 보시고 우리 그 공사 직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들 중에서도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저 같습니다. 안전혁신실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2005년도까지 연구원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도망 나온 이후에는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제 연구 과제가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과제를 했었습니다. TMT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억은 벌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연구원에 있어 봐갖고 그냥 고달픈 것도 알고 그 당시에는 근데 좋은 점이 있었죠. 그 당시에 종래 사장님께서 연구원을 대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셨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원 많이 될 때 제가 있었던 시점이었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역으로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이제 지켜보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연구원 입장에서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역으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이 없다, 연구하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송승일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공격하는 사람은 그럼 너희들 돈을 얼마나 벌어왔어? 예, 그리고 연구를 하면 한 5년간 국고 연구가 되면 그 성과 계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돈 얼마 벌었다, 사업화 얼마 했다, 그리고 비계량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매출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자체 자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얼마 따갖고 그래갖고 앵벌이는 또 어디서 얼마 해서 했다. 그리고 이제 평가라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량적으로는 한 30% 갖고 돈 벌었다고 비계량이 뭐 한 70%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지금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작업을 좀 했으면 훨씬 더 신뢰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다 힘들다는 말씀하는데 얼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을 얼마 더 주면, 예산을 얼마 투입해주면 계량적으로 혹은 비계량적으로 이만큼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라는 건 분명히 연구 과정할 때마다 지금 수많은 고문을 그러니까 외부 그 공문서 와서 그 대응자를 많이 만드셨을 텐데 그걸 총괄로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내년 발표할 때는 우리 그 도본부 보고할 때 지사에서 업무 보고할 때 그 수지 예산서부터 벌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지 예산서를 붙일 때 계량으로 붙이라는 게 아니고 비계량을 하도 그런 점을 좀 어필하셨으면 좀 더 멋진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작년과 올해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안전회계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자료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인원이 뭐 지금까지 얼마가 줄고 예산이 줄고 뭐 다 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부장님들, 실장님들한테 하나 부탁한 거는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야기 하지 말자. 이게 연구원의 문제만도 아닐 텐데. 물론 마음속으로는 다 하고 싶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 하지 말자. 그런 취지였고,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 또 그 직원들 중에 또 사람인지라, 이 말은 내 이번 꼭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들 굉장히 앞에 하신 거고, 사실 뭐 계량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서 보여드리는, 뭐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거는 기본이지 않고, 어느 부서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연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신에, 연구원이 앞으로 이렇게 좀 변화하겠다,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공감을 얻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막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수 일단 뭐 부장님 의견 뭐 한두 분 정도 얘기 듣고 일단 이 또 교환 연구원들이 이제 또 저 화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박미라 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 개방 계획체 먼저 하십시오. 예, 박미란 부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이주영 부장님 쪽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제가 먼저 발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연구원에서 스마트팜이나 태양광, 수소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없는 인력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잘 받아주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본에 계시는 그 박사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와그리 플랫폼이 되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느낌이 일본은 대중적으로 우리나라보다 IoT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잘 못한다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또 거기도 고령화가 되게 심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 와그리 플랫폼을 통해서 농업적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사고 팔고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농업인들이 거기에 많은 빈도로 접속을 하는지, 그런 실제 이용률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스마트팜 코리아라는 플랫폼이 있긴 한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하고 있다면 접속 대상이 기업인인지 농업인인지 정책 입안자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향후 공사가 이 와그리와 비슷한 스마트 농업의 플랫폼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기능을 설정하는 것들이 우리 공사에게 유리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된 레포트를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이승원 처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본인 과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정부 정책이나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2분기 이번 달 말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와그리랑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 푸드 플랫폼, 체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거라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사 다 되면 제일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용 부장,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기반 계획처의 이주형입니다. 이렇게 연구원의 모든 분야를 전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원의 운영적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근데 연구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예산부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게, 저희 사업부서, 이게 어떤 사업부서와 연구원과 이게 좀 서비스가 되는 매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저희가 농림부 가서 들은 소리가, 왜 공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안 해주느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산 편성은 전년도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딱 상반기에 갔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시점에 보니까 재해가 난 이후, 또 뭐 어떤 특정 어떤 이슈가 생긴 시점에 그런 연구라든지 어떤 이런 자료들을 좀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하나 생각이, 여기 와서 생각한 게, 기조실에서 좀 연구비, ABB를 한 5억 정도 편성을 같이 매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 해, 그거는 어떤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은 이제 어떤 정부 부처가 어떤 요구할 때, 그때 어떤, 우리도 저희 쪽도 상반기에 하나 어떤 과제가 생겨가지고 별로 어떻게 사업비는 크진 않지만 뭐 몇 천만 원밖에 되진 않지만, 그거 사업비가 짜져 있진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막 여기저기 이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좀 어떻게 구애는 졌습니다. 근데 그게 참 연구원에 가용 어떤 ABB 형식으로 이렇게 한, 많지는 않더라도 5억 정도,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한두 개 과제 정도 급박하게 필요할 때, 정부 부처에서 요구할 때, 어떤 정부 부처 요구에 의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기 과제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도 한국 예산을 좀 편성이 돼 있었으면, 수요부서에서 어떤 급할 때 좀 요청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과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서비스도 좀 될 것도 같고, 좀 그래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면 또 그런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뭐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오게 되면 일정 부분 예비비를 좀 이렇게, 예비비 뭐 항목은 없지만 좀 빼놓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한 그런 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예산 편성은 장애가 워낙 좀 적게 됐었고, 그래서 그 올해가 좀 그 편성 예비비를 둘 수 있는 룸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 정도는 그렇게 가지고 시작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보면 좀 더 많이 배정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적다 말씀을 좀 드리.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혹시 그 해외교환연구원한테 뭐 질문할 사항 있으신가요? 예. 왜 뒤에 지금 또 주제 발표가 한 개 더 있어서, 일단은 그 교환연구원 관련된 일단 질문 먼저 받고, 그 없으면은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계획처 최찬원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와렌게이 대학교에서 지금 그 수직농업 관련해가지고 물 수량을 60% 저감하는 공법이 이제 23년도에 시행된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역 개발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안 되면서 인구가 줄고, 그리고 그 기초 부분에 대해서 중심지로 이동하면서 유유시설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면 단위 이하에 있는 유유시설 부분을 가지고 수직 농업 방법에 대한 기술적 도입, 그런 것들도 아마 네덜란드에서도 많이 지금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연구하고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수직 농업에 대해서는 아직 잘 조사를 못 해봤는데, 네, 이 기회로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관련 보고서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일단 희교환연구원과의 어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인 그 신성욱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그 태양광 활용, 그린 수소 생산 기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그 단상 정리 때문에 잠시 그 준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교환연구원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